60년 동안 나를 아껴준 남편이 죽기 전에 다음 생에는 편하게 살겠다고 했지. 나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 그가 말한 편하게 산다는 게 다른 아내를 맞이하는 거였을 줄이야. 지웨이야, 내가 무능해서 이번 생에 너를 빛내지 못했어. 다음 생이 있다면 다음 생은 어떡할 건데? 당연히 우리 모두 편하게 살자. 나 환생했어. 왕부의 봄날 연회로 돌아왔어. 세자빈을 뽑던 그날. 우리 아들 혼사가 좀처럼 정해지지 않아서 내가 직접 조상님께 빌었어요. 사당에 모셔두었던 엽전 한 댐을 받아왔어요. 오늘 누가 이걸 얻느냐? 그 아이가 바로 우리 아들의 정해진 세자빈이에요. 엽전이 저 안에 있어. 너도 환생했구나. 이게 내가 말한 편하게 살자는 거였구나. 사아가씨, 세상 남자들은 다 박정하잖아요. 그 고명주는 친정이 든든하고 세자가 마음 바꿔 그녀를 고르는 것도 무리는 아니죠. 경성 사람들은 다 알아. 배행소가 나를 좋아한다는 걸. 그런데 왕대비는 내 집안이 미천하다고 싫어했지. 세자빈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다며. 이 봄 연회도 그가 치밀하게 계획한 거야. 목적은 바로 고명주가 엽전을 얻게 하려는 거였어. 조상이 고른 세자빈이라는 명목으로 배행소를 억지로 따르게 하려고. 지난 생에는 배행소가 미리 알고 있었어. 왕대비의 계획을. 몰래 엽전 위치를 바꿨지. 지웨이, 기억해 꼭 그 연지갑을 골라야 해. 나도 드디어 왕부로 시집왔지. 결혼 후 왕대비가 나를 괴롭히기를 마다하지 않았어. 가장 심했던 때는 일부러 염주를 끊어 염주 알을 물속에 던졌어. 나를 한겨울에 물속에 들어가게 했지. 연못 바닥을 더듬어 하나하나 주워 오라고. 미쳤어? 이렇게 추운 날에 감기 걸리면 어쩌려고. 어머님께서 감기 걸릴 줄 알면서도 무엇 때문에 지웨이를 물에 들어가게 하셨습니까? 어머님께서 지웨이의 목숨을 원하신다면 그것은 아들의 목숨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그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아들도 혼자 살지 않겠습니다. 나를 어쩌지 못한다는 걸 알자 왕대비는 배행소에게 손을 대기 시작했어. 자주 그의 뜰에 미인을 보내고 가까이 시중드는 하녀, 양주, 미녀들 각자 몸매가 아름다웠지. 배행소는 견디지 못하고 바로 온 가족을 데리고 부처님 앞에 가서 맹세했어. 나 배행소는 평생 지미만 내 곁에 둘 거야. 만약 맹세를 어기면 하늘의 벌을 받아 만 개의 화살에 맞고 비참하게 죽을 거야. 누나, 너무 대단하시네요. 배세자가 누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다니 우리 좀 가르쳐주세요. 맞아, 누나, 제발 좀 가르쳐주세요. 배행소가 매일 여자들만 쫓아다니니까 우리 명문가 자제들의 체면을 다 망쳐놨잖아. 그러게 말이야. 내가 그였으면 경성에 얼굴 들고 다닐 수도 없을 거야. 배행소가 뜻을 펼칠 곳이 없어서 안타깝고 자책감도 들더라. 만약 앞으로 좋은 집안의 장가를 간다면 조정에서도 재능을 펼칠 수 있을 텐데. 내 배행소는 이 왕부가 망해도 절대 여자로 출세하려 하지 않는다. 평생 너를 지켜주겠다고 했잖아. 절대 약속을 어기지 않아. 이게 내가 원하는 편안함이었구나. 여쭤보겠습니다. 누가 돈을 가져갔습니까?
왕비마마, 대답드리자면 제가 돈을 가져갔습니다. 좋아, 좋아. 일찍이 고가의 정려가 단정하고 예에 바르다고 들었는데 오늘 만나보니 참 복 있는 아가씨구나. 선조님들의 안목이 역시 틀리지 않았어. 참 좋은 며느리감이야. 이제 선조님께서 답을 내놓으셨으니 어떤 분들은 알아야 해 운명에 있는 것은 언젠가 생긴다는 걸. 운명에 없으면 억지로 구하지 말아야 한다는 걸. 고가의 정려와 진북왕부의 세자. 이게 바로 문호가 맞는 거야. 그녀 아버지는 고작 칠품 관직이고 자기도 서출인 주제에 세자비 자리를 넘보다니. 하지만 그도 손해는 아니지. 만약 세자가 예정을 생각해서 들여서 측비로 삼는다면 그래도 복이 있는 거야. 아가, 선조님께서 직접 골라주신 혼사인데 마음에 드느냐? 선조님께서 고르셨다면 당연히 좋은 것입니다. 역시 환생했구나. 이제 배행소가 나를 버리고 자기 출세를 챙기려 하니까 나 사지위는 더 이상 못 참겠다. 지미, 뭘 하려는 거야? 이 옥패는 예전에 전하께서 나를 정실로 맞이하겠다고 하실 때 선물로 주신 정표예요. 이제 전하께서 이미 고소절을 세자비로 선택하셨으니 이 옥패는 제가 더 가질 수 없어요. 이제 주인을 찾아 전하께 돌려드립니다. 이제부터 남녀 각자 혼인해도 상관없어요. 사지미, 먼저 화부터 내지 마. 우리 둘이 가까이 지냈잖아. 만약 내가 너를 안 맞이하면 너도 시집 못 갈 거야. 걱정 마. 나 배행소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방금 전에 어머니와 상의를 마쳤어. 너를 내 측비로 맞이하려고. 측비도 결국은 첩이나 다름없잖아. 무례하구나. 사지미, 너는 부중에서 첩노릇이나 해도 과분한 일이다. 이제 내 아들이 너를 측비로 맞이하는 것은 이미 엄청난 은혜야. 네가 또 뭘 바라느냐? 왕비마마께서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사가는 비록 문벌이 낮지만 대대로 깨끗하고 떳떳합니다. 저희 아버님은 비록 칠품의 작은 벼슬이지만 가난한 사람의 아내가 될지언정 부자의 첩은 되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전하의 측비 자리는 다른 분께 양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지미, 네가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마. 제 말은 이미 아주 명확합니다. 이제부터 남녀간의 혼인은 서로 상관하지 맙시다. 너도 모르는 거 아니잖아? 고가는 문벌이 드높고 고명주를 아내로 맞이하면 우리 왕부가 자리 잡을 수 있어. 네가 문을 닫고 내 편애를 누리면 되잖아. 이게 좋지 않으냐? 너는 고가의 세력을 빌리려거든. 그 다정한 척하는 얼굴 거둬라. 고 아가씨를 잘 대하세요. 불가능한 게 아니야. 넌 사지미가 아니야. 내가 어째서 사지미가 아닐 리가 있겠어? 다만 나는 18살의 사지미가 아닐 뿐이야. 예전에는 어렸고 혼인 같은 것은 그저 농담에 불과했어요. 여러분,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이 이른바 정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 용봉패는 그리 귀한 물건도 아닙니다. 하물며 집안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록이 어찌 쉽게 남에게 넘어가겠습니까? 제 짐작이 맞다면 진짜 전가보옥은 왕비마마께서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그 말이 틀리지 않았다. 진짜 옥은 과연 본 왕비가 가지고 있다. 전에 있었던 일들이 모두 농담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이런 일들은 다시 꺼내지 마십시오. 사 아가씨가 영리하고 총명하니 우리 아이와 함께 자랐으니 오늘 사고양을 수양딸로 삼으려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됩니다. 괜찮습니다.
김영아, 갑자기 왜 돌아왔니? 어머니께서 사고양과 인연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꼭 수양딸로 삼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사고양을 오래전부터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오늘 일부러 서울로 급히 돌아온 것은 사고양에게 청혼하려고 온 것입니다. 변방이 고되다는 걸 잘 알지만 저 배모가 진심으로 대해드리겠습니다. 조금도 억울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사고양,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배 장군님의 전공은 빛납니다. 저는 물론 기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진부광부의 서장자 백이명은 18배 입대하여 19배 적장을 배웠고 23세 북관을 홀로 지켜 3달 동안 물러서지 않았다. 들었어? 배가의 그분이 젊은 나이에 장군이 되셨대. 이 배 장군은 최근 몇 년 동안 거의 서울에 돌아오지 않았지만 아무도 그를 얕보지 못한다. 보고합니다. 북경대첩. 배 장군께서 적을 다시 물리쳤습니다. 전생에도 그는 이맘때쯤 귀경했었다. 다만 한 발 늦었을 뿐. 만약 그와 결혼하면 배행소도 단념시키고 서울을 떠날 핑계도 생기니 이 꼬인 일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 사고양, 제가 늦을까 봐 급하게 청혼한 것뿐입니다. 원치 않으시면 제가 싫지 않다고 말했잖아요. 왕비께서 허락하시면 나를 잡아 결혼하면 됩니다. 집에 계신 부모님께는 제가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하하하, 이 엽전이 참으로 영험하구나. 우리 진부광부는 이제 경사가 겹쳤다. 이 혼사 내 허락한다. 나는 반대합니다. 짐이 날 화나게 하려고 그러는 거지? 나랑 고가 아직 혼사. 서류도 안 바꿨어. 혼서도 안 썼어. 아직 늦지 않았어. 고명주랑 결혼 안 할 거야. 제발 화 풀어. 안 될까? 세자, 그 말은 생각을 잘 하고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오늘 이 배씨 사당에서 구해온 엽전은 진짜로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마 모르고 계실 텐데 저의 부모님과 오라버니가 지금 막 오고 계십니다. 지금이라도 번복하시면 제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게 아니라 고가의 체면을 구기는 겁니다. 만약 배행소가 많은 손님 앞에서 혼사를 파기한다면 고가와 완전히 원수가 되는 겁니다. 소야, 꿇어라. 짐이 오라버니는 늘 밖에 계시잖아. 칼과 창은 눈이 없어서 그분이 너한테 평안한 날을 줄 수 없어. 그 사람을 따라가면 진짜 고생할 거야. 전생에 나는 그 사람과 10년을 견뎠어. 결국에는 그가 내 가문이 부족하다고 해서 도와줄 수 없다고 했지. 이번 생에는 그가 직접 나를 밀어냈어. 내가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자 또 미친 듯이 굴고 그는 후회하는 게 아니야. 그냥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야. 내가 진짜 그 사람을 버렸다는 걸. 정신 좀 차려. 고가는 네가 직접 고른 집안이잖아. 지금 왜 또 미친 짓이야? 어차피 측비일 뿐이야. 그때 가서 마음에 드는 사람 찾으면 되잖아. 왕비께서 세자를 다스리지 못하신다면 고가도 꼭 이 혼사를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요, 그럴 리가요. 영주야, 너무 생각하지 마. 소야가 잠시 정신이 혼미했던 거야. 오늘 네가 이 혼사를 망치면 네 앞에서 내가 머리를 박고 죽을 거야. 시간이 촉박합니다. 장군님, 지금 저희 집으로 같이 가시는 게 어떨까요? 정식으로 부모님께 청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번에 저는 말을 타고 바로 왔습니다. 사양께서 불편하시지 않을까요? 마침 저도 오랫동안 말을 타지 못했어요. 오늘 장군님의 좋은 말을 빌려 한번 제대로 즐겨보려고요. 전생에 저는 승마에 푹 빠져 있었거든요. 어디 다쳤어? 다친 데는 없고? 괜찮아요. 그냥 성질이 좀 사나워서 제대로 서지 못했어요. 한 번 더 해볼게요. 뭘 더 해봐? 더 이상 타지 마. 백이명, 네가 뻔뻔하구나. 너는 나랑 사짐이가. 사양께서 이미 제 청혼을 받아주셨습니다. 만약 당신이 계속 집착한다면 형수를 빼앗는 겁니다. 이 봄 연회가 결국 두건이 혼사가 되었네. 행소야, 명주가 너의 좋은 짝이란다. 백이명,
우리 집에 가자. 백이명과 배행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야. 전생에 생각나는데 배행소가 마침 어떤 부패 사건에 휘말렸어. 지미야, 나를 구해줘. 나는 억울해. 걱정 마. 꼭 구해낼게. 나는 애가 탔어. 그래서 편지를 써서 그에게 방법을 좀 생각해달라고 부탁했지. 지미야. 성남 금은방에 내 사람이 있어. 만약 어느 왕부가 정말 문제가 생기면 내가 바로 찾아가. 그들이 너를 평생 안전하게 지켜줄 거야. 그가 부른 건 짐이었어. 재수가 아니라. 생각해보면 전생에 나는 이미 그를 한 번 져버렸어. 백이명, 오늘 내 청혼을 받아들인 건 분명히 약간의 배행소를 화나게 하려는 마음도 있었어. 알아. 나를 원망하지 않아? 안 원망해. 사지미야. 내가 오늘에서야 너를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 줄 알아? 8년 전에 나는 노왕비에게 변방으로 가라고 강요당했어. 경성 사람들이 모두 나를 비웃었지. 심지어 내 친동생도 나를 전송하러 오지 않았어. 오직 너만이 성박심리 긴 정자에서 나를 밤새 기다렸어. 백이명, 꼭 살아 돌아와. 이렇게 작은 일을 나는 벌써 잊었어. 그런데 그는 꼬박 6년 동안 기억했어. 알아. 나는 도처에서 배행소만 못해. 그래서 근 몇 년간 나는 목숨 걸고 군공을 쌓았어. 오직 언젠가 내가 정식으로 내게 청혼할 수 있기 위해서야. 그러니까 사짐이야. 너는 부담 갖지 마. 정당하게 너와 함께 있을 수만 있다면 나 백이명은 죽어도 여한이 없어. 백이명, 나 사지미가 내게 시집가기로 한 이상 진심으로 너와 평생을 함께할 거야. 앞으로 이런 죽음에 관한 말은 절대 하지 마. 응. 아버지, 어머니, 저는 절대 배행소에게 시집가지 않을 거예요. 고놈의 배행소가 이렇게 경박하다니. 우리 사가의 딸을. 400부님, 백모님, 저 백이명이 오늘 청혼 드리러 왔습니다. 진심으로 사 아가씨를 평생 지키고 싶습니다. 너도 잘 생각했구나. 아버지, 어머니, 딸은 그렇게 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결정을 내렸으니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게다가 배 장군님은 일을 철저히 하시니까 딸이 고생하지 않게 해주실 거예요. 좋다. 참 우연도 하지. 왕비 마마께서 사람을 보내 나를 잡으셨어요. 두 혼례가 같은 날로 정해졌어요. 곧 대혼례 날이 다가왔어요. 밖에 무슨 일이야? 누군가 행렬에 연막을 던졌어요. 아가씨, 잠시만 진정하세요. 곧 연기가 흩어질 거예요. 길이를 놓치지 않을 거예요. 가마 멈춰. 가마 멈춰. 지미야, 나야 조용히 해. 고명주가 백이명의 집으로 들어가면 밥이 되고 나면 아무도 우리를 어쩌지 못해. 고가를 직접 건드리지 못하니까 몰래 이런 비열한 수를 쓰다니. 내 의사를 존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고한 여자까지 끌어들이려 하다니. 세자 전하의 꾀가 참 대단하시네요. 하지만 나는 더러워서 싫어요. 세자 전하, 고가의 가마는 왼쪽에 있습니다. 손을 잘못 뻗지 마십시오. 형수님의 가마를 건드리면 안 됩니다. 지미야, 네가 정말 이런 무식한 사람 때문에 나를 버리는 거야? 내가 선택한 길이야. 내 탓은 하지 마. 가마 들어. 나는 늘 군영에 있다 보니 거친 사람이야. 경성에 여자들을 속이는 그런 꼼수를 몰라. 내가 나한테 시집 왔으니
이 물건들은 내가 관리해야 해. 다른 사람들은 신혼 첫날 밤에 달콤하게 보내는데 이 백이명은 나에게서 한 장은 떨어져 앉아있네. 마치 같은 진영의 장수랑 의논하는 것 같아. 이게 내 전 재산이야? 내가 돈 들고 도망갈까 봐 안 무서워? 내가 도망가려면 내가 막을 수 있겠어? 나는 그저 사람도 잃고 돈도 잃는 거지. 결국 길거리에서 얼어 죽는 것뿐이야. 앞마당에서 술잔을 돌리고 있어. 내가 나가서 몇 잔 받고 올게. 너 하루 종일 고생했으니 먼저 뭐 좀 먹어. 내가 올 때까지 기다려. 과단성 있는 장군님이 이렇게 귀여운 면도 있다니? 사지미. 세자 전하. 신혼 첫날 밤에 정시를 버리고 밤에 형수님의 신방을 침입하다니. 만약 밖에 알려지면 진부광부의 체면이 서겠어요? 너는 꼭 이렇게 나랑 서먹하게 굴어야겠어? 백이명, 그 무식한 놈이 사람을 어떻게 아껴야 하는지 알겠어? 그 사람 평생 시체 더미에서 뒹굴었어. 아무것도 줄 수 없어. 그 사람이 주는 건 당당한 정실 자리야. 100대의 혼수품이야. 전 재산이야. 전하께선 나한테 뭘 줄 수 있어? 영원히 남의 아래에 처지는 측비 자리 말이야. 난 너를 위해서 그러는 거야. 네가 나더러 고명주랑 결혼했다고 탓하는 거 알아. 하지만 이 진부광부는 고 가문의 세력이 필요해. 그녀가 정비를 하고 네가 왕부의 난장판을 처리하지 않아도 돼. 네가 측비를 하면 내 모든 총애를 다 너한테 줄게. 이게 가장 완벽한 양전지체가 아니야? 나랑 고생 많이 했잖아. 난 그냥 너 편하게 해주고 싶었어. 넌 왜 이해를 못하는 거야? 배행소. 넌 정말 나를 역겹게 해? 너는 고 가문의 후원을 원했잖아. 이제 원하는 대로 높은 가지에 올라탔으면서 왜 고명주 신혼 첫날 밤에 큰며느리 방에 와서 난리를 치는 거야? 너는 고 가문의 권세를 탐냈어. 고 가문에 빌붙으면서도 마치 내가 다 나를 위해서 한 일인 양마라는 너. 이기적이고 비겁한 것을 양전지미로 포장하다니. 넌 나를 업신여겼을 뿐만 아니라 너 자신까지 모욕한 거야? 사지미, 내가 이렇게 하고 싶었을 것 같아? 지난 생에 나는 분명 재능이 넘쳤어. 그런데 왕부가 강력한 외가의 지원이 없어서 그 권세가들에게 짓밟혔어. 평생을 내가 왜 평생 울분을 삼켜야 해? 고명주, 그냥 길을 닦는 디딤돌에 불과해. 이번 한 번만 참는다고 생각해. 내가 나중에 고가문을 이용해 권력을 잡으면 네가 뭐가 없겠어? 내가 능력이 있다면 저절로 두각을 드러내는 거야? 만약 두각을 못 드러내면 그건 무능한 거지. 미미, 너는 지난 생에 내 아내였어. 이번 생에도 내 곁에 있어야 해. 그때가 되면 백이명 그 무식한 놈은 절대 널 안 가져갈 거야. 그때도 넌 내 거야. 아무도 뺏을 수 없어. 아, 배행소. 넌 정말 내 속을 다 뒤집어놨어. 왕비마마를 모셔와. 직접 와서 보시게 해. 그녀가 가르친 좋은 아들이군. 어떻게 신혼 첫날 밤에 고가의 정열을 버려두고 큰며느리 방으로 달려와서 이런 천한 짓을 저질렀는지. 만약 오늘 밤 세자 전하의 추문이 고가에 전해지면 고가에서는 내일 바로 궁에 들어가 파혼을 청할 거야. 사람 불러라. 세자가 취했으니 행실이 바르지 못하니 사당에 가두고 가문의 법을 집행하라. 사지미, 그에게 시집가면 소원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해? 백이명이 가진 그 병권은 언젠가는 불러올 거야. 문멸의 큰 화를. 그는 널 지킬 수 없어. 그날을 기다리겠다. 네가 돌아오기를. 내 측비 자리는 오직 너만을 위해 남겨두겠다. 사지미, 네가 정말로 더 이상 배행소와 엮이고 싶지 않다면 김영희 쪽이 정비된 후에 일찌감치 그와 함께 경성을 떠나거라. 네가 있는 한 행소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야. 응, 일주일 후. 그런데 폐하께서 즉시 입궁하라는 명이 내려졌다. 배 부인, 저희와 함께 가시죠. 아니야. 만약 백이명이 정말 무슨 일이 생겼다면 궁중이 이렇게 조용할 리 없어?
배 부인, 안심하고 들어가십시오. 노복이 보니 폐하의 안색이 나쁜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신부사짐이 폐하께 인사드립니다. 이분이 배 장군의 새 부인이요. 고개를 들어라. 짐이 잘 보게. 이건 호부. 짐은 예로부터 듣자하니 사씨와 배가 둘째가 매우 가깝다고 하더이다. 그런데 어찌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 배가 만아들에게 시집갔소. 폐하, 여쭙겠습니다. 신녀의 세자에 대한 감정은 남녀 간의 정이 아니라 남매 간의 정이었습니다. 이른바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그저 뜬소문일 뿐입니다. 그럼 배가 둘째와 비교하면 지금의 남편은 어떤가? 세자 전하는 귀하신 분이라 소녀가 감히 평할 수 없습니다. 이미 혼례를 올렸으니 지난 일은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소녀는 배 장군과 함께 나날을 보내며 백년해로 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사랑하는 신하야, 짐이 마지막으로 묻겠다. 정말 잘 생각했느냐? 신은 잘 생각했습니다. 오늘부터 신이 자진해서 병건을 바꾸겠습니다. 더 이상 진북군을 통솔하지 않겠습니다. 네가 반생의 공로로 얻은 것을 지금 와서 그냥 놓다니. 백이명, 내가 무엇을 바라는 거냐? 신은 두 가지만 바랍니다. 첫째, 폐하께서 허락하시길 신이 진북왕부 종실과 분리하여 별개의 가문을 세우는 것입니다. 더 이상 왕부의 통제를 받지 않겠습니다. 또 있느냐? 신은 또 폐하께 청하옵니다. 사지미를 안국 부인으로 봉해 주십시오. 황친을 보아도 꿇지 않고 명부를 만나도 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이 그녀를 데려가려면 당당하게 데려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아무도 그녀를 침범하거나 모욕하거나 강요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야 알겠다. 이번에 입궐한 이유가 무엇인지. 네가 사실을 위해서라면 정말 아깝지 않구나. 신은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입니다. 좋다. 마음에서 우러나왔다. 네가 그렇게 아깝지 않다면 짐이 들어주마. 그러나 변경에는 배 장군 같은 인재가 필요하다. 이 호부는 절반만 거두겠다. 사씨, 네가 배 장군의 마음을 저버린다면 짐이 결코 가만두지 않겠다. 봉천승훈 황제 조왈. 흠차. 신하 사은합니다. 부인, 제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든 상의할게요. 알겠죠? 부인, 제가 당신을 아끼니까 그런 거예요. 이 공로와 호부는 제 마음 속에서 부인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배가의 자손으로서 감히 독립하다니. 당신들은 그를 시켜 왕부를 위해 목숨을 바치게 하고 배행소의 길을 닫게 했습니다. 그가 배가의 자손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좋아요. 하나하나 다들 날개가 다 찼군요. 짐이, 이게 다 네 짓이지? 아직도 나한테 화난 거야? 짐이야, 나는 이미 파혼서를 썼어. 고명주에게 주기만 하면 세자비 자리가 비게 돼. 넌 나를 때리거나 욕해도 괜찮아. 내 형과 함께 가지 마. 안 될까? 배행소는 군공도 없고 관직 성적도 없고 덕행도 없어. 군무에 손대지 말아야 해. 왕부 명의로 정사에 간섭하지 마. 나도 이 순간에 황상의 뜻을 알게 됐어. 지금 배행소가 자기 세자 자리를 지키고 싶다면 고명주를 반드시 남겨야 해. 지금의 진북 왕부로는 나를 파혼할 자격이 없어. 오늘부터 왕부의 장부는 내가 맡을 거야.
창고 열쇠와 인원 명부 반 시즌 안에 내 처소로 전부 가져와. 영주야, 너 가장 예절 바른 애 아니었니? 왜 갑자기 이렇게 된 거야? 저희 고가 일은 그렇게 쉽게 끼어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왕부는 겉만 번지르르 해. 대감께서 이 한 집안을 늙고 어린 식구들이 밥이라도 먹게 하시려면 집안일 맡는 걸 내게 주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리고 세자 저택에 위아래 가리지 않고 아첨하는 노비들을 전부 걸러내. 누가 또 나를 속이면 전부 팔아버려. 웃기기도 하지. 전생에 나는 친정 집안이 미천해서 많은 말썽을 겪었어. 지금 배행소가 고명주를 선택했지만 사랑과 출세를 동시에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지. 둘 다 잃을 줄은 몰랐어. 명주야, 넌 나를 이렇게 대할 수 없어. 고명주, 그들 고가가 원하는 건 사위가 아니야. 순종하는 꼭두각시였어. 앞으로 이 집안 모든 건 나와 상관없어. 지미야, 내가 집이 그리우면 내가 황상께 상주에 청할 수 있어. 내가 서울에 머물게 해줄게. 백수불리라고 했잖아. 내가 맹세를 어기면 폐하께서 가만 안 두실 거야? 자객이다. 김영아, 다친 데는 없어? 괜찮아. 김영아, 조심해. 지난 생에는 그도 나 대신 화살을 막아줬어. 지미야,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넌 나를 버리면 안 돼. 일부러 한 게 아니라면 난 절대 믿지 않을 거야. 장군, 이들은 누구보다 죽음을 두려워해요. 그것, 내 보기엔 자객이 전혀 아니야. 네가 나를 싫어하는 거 알아. 그래서 이번에는 내 목숨으로 갚을게, 지미야. 나 용서해 줄 수 있어? 이미 별씨를 쓰고 있지만 명목상 난 여전히 내 형수야. 난 죽게 생겼는데. 사짐이 넌 나를 속이는 것조차 하지 않으려는 거야? 속일 필요 없어. 이 독이 가짜라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내가 정말 여기서 죽는다면 난 오히려 조용해질 거야. 그래, 네가 그를 위해 몸으로 화살을 막았을 때 난 깨달았어야 했어. 넌 이미 내 형을 사랑하게 됐어. 네가 사지미에게 잘못하면 내가 바로 변방까지 쫓아갈 거야. 8인교 타고 그를 경성으로 데려올 거야. 걱정 마. 그런 날은 없을 거야. 모두 물러가라. 사짐이 내가 묻고 싶은 건 단 한마디야. 지금도 배행소를 안쓰러워하니? 아니, 그건 다 지난 일이야. 다행이네. 우리 아버지가 조정해서 사위가 며칠 앓는 게 필요하셔. 사짐이, 나를 경계할 필요 없어. 내가 정말 너와 다투려 했다면 춘일년 그날 난 서서 네가 비웃게 두지 않았을 거야. 자길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지키면서 넌 그걸로 만족하니? 내가 시집 온 건 그 때문이 아니야. 고가를 위해서야.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게다가 권세는 내 손에 쥐고 있으니 내가 어떤 남자를 못 얻겠어. 알아. 네가 예전에 진심으로 그에게 진심을 바쳤잖아. 그래서 오늘 온 건 그냥 확인하려고. 앞으로 쓸데없는 문제를 피하려고. 아씨, 서방님 깨어나셨어요. 지금 경성으로 돌아가실 건가요? 넌 그냥 내 좋은 날이나 살아. 배행소야. 이제 더 이상 너를 방해할 수 없게 됐어.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이젠 나도 더 이상 신경 안 써.
나는 백이명과 계속 북으로 올라갔어. 한 달 후, 마침내 국경 근처의 작은 성에 도착했어. 이 집은 언제 준비했어? 벌써 사람을 시켜 준비해뒀어. 뭐가 부족한지 봐봐. 내가 더 채울게. 언제 이런 생각을 한 거야? 경성에 있을 때. 내가 나랑 결혼하기로 한 그날. 내가 편지를 써서 사람을 시켜 준비하게 했어. 은배 부인. 방금 경성 쪽에서 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배행소 세자가 그때 돌아간 후에 또 한 차례 습격을 당했다고 들었습니다. 고승상은 이 일을 계기로 영모 큰 사건을 적발해냈어. 황제는 고가를 점점 더 중시하게 됐고 고명주는 더욱 세도를 부렸지. 오직 배행소만이 이유도 없이 두 다리를 잃었어. 옛 왕비는 배행소가 습격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로 심장이 막혀 바로 중풍에 걸렸지. 지금 그녀는 고가에 의해 절로 보내져 청등과 옛 부처 앞에서 지내고 있어. 또 무슨 소식을 들은 거야? 아무것도 다 남의 일이야. 응. 그럼 생각하지 말자. 그 후로 이런 소식조차 듣기 싫어졌어. 왜냐하면 나와 백이명의 딸이 양춘 3월에 무사히 태어났기 때문이지. 기러기 북쪽으로 돌아가고 하늘은 높고 바다는 넓다. 우리 아이는 북방에서 자유롭게 자랄 거야. 좋은 이름이야.